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의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엠베인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도 또 장중에 연 저점을 경신하면서 정말 이번 주 시장 정말 힘든 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잘 버텨주는 섹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 주에 소개해 주셨던 두 종목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지노믹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약바이오주로 꼽히고 있지만 또 아가방 컴퍼니의 후속주로 또 저출산 관련주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목표가를 터치한 것 같아요.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가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사실 이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이제 저출산 관련 종목으로도 같이 맞물리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산전 기형아 서비스 DNA를 통해서 태아의 어떤 유전자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미국의 클리아 랩 인수를 임박한 상태인데 인수를 통해서 미국의 진단 시장에도 진출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어서 사실상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고 또 그리고 사실상 저출산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목표가를 터치를 해가지고요. 12%에서 13% 이상의 수익이 찍혔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아가방 컴퍼니의 후속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랩지노믹스인데 시장은 굉장히 급락세가 연출되었었고 이번 주만 10% 이상의 시장의 폭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차 목표가 6,600원을 돌파하고요. 현재 6,650원 라인대, 장중에 6,700원 부근대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익절 라인대와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익절가는요. 6,3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로 7,2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화요일에 소개해 주셨던 랩지노믹스 익절가는 6,300원, 익절가는 2차 목표가는 7,2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소개해 주셨던 셀트리온 제약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낙폭 과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이후로도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이제 애플바 악재로 인해서 장 초반에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였는데 낙폭 과대주 중에 낙폭 과대 또 그리고 코스닥 증시가 이제 상승이 나오려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함께 국내 코스닥 시총 7위 종목인 셀트리온 제약이 같이 동방 상승을 해야 국내 증시가 안정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점 대비 77% 이상의 낙폭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9월 달에만 지금 이제 낙폭이 38% 가까운 급락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반발 매수만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일단의 수익률은 충분히 챙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이오 시밀러의 어떤 성장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또 이제 올해 하반기에 바이오 시밀러의 매출은 더욱더 고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발 매수는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 69,000원, 또 2차 목표가 75,000원 그대로 잡아드릴 텐데 손절 라인대만 조금 상향 조치 해드리도록 할게요. 손절 라인대를 57,000원에서 58,000원 라인대로 손절 라인대만 상향 조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은 손절가 58,000원으로 상향 조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달려나갈 오늘의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오늘도 제약바이오 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 하면 또 치매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ABL 바이오 또 퇴행성 뇌질환 등 바이오 의약품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27,000원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ABL 바이오는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네, 일단 ABL 바이오는 1단으로 안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이 오늘도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1단으로 달리는 걸까요? 네, 일단 오늘 뭐 시장 자체가 또 금요일장이기도 하고요. 짧은 좀 연휴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장 막판에 또 이제 2시 무렵에는 또 스탁론 반대 매매 또는 주말을 앞두고 반대 매매 회피 물량들이 추가적으로 출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좀 안정적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다만 달릴까 말까해서 안정적으로 가자는 종목들이 일단도 10% 이상의 수익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상승을 목표가를 높여가면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일단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최근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레지노믹스가 2거래일, 3거래일 만에 바로 이제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12% 상승이 나와줬고 셀트리온 그룹주도 안정적인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낙폭 과대 섹터였던 제약바이오 섹터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줄 수 있고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인 ABL 바이오가 그 상승을 좀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오늘 1단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ABL 바이오 1단부터 차근차근 올라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ABL 바이오가 아무래도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면서 부각됐던 종목인데 또 이번에 새 알츠하이머 치료 후보 물질인 레카네맙의 임상 효과까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들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중 항체 면역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중 항체 관련해서는 사실 면역 항암제 시장에서 가장 진보된 기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국내에선 가장 대표가 되는 기업이 이제 ABL 바이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꾸준하게 이 플랫폼 기술력으로 기술 수출이 이뤄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이중 항체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한 34% 정도가 됩니다. 거의 지금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매년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산업이고 이중 항체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 최초로 이제 국내 임상에 진입했고요. 현재 지금 미국과 또 이제 한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임상 1-2상을 지금 동시에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는 또 폭발적인 또 실적 성장과 또 우리 주가 상승이 좀 견인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치매 관련 종목들이 미국의 이제 바이오젠이 알츠하이머 임상 3상에 성공하면서 국내 치매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ABL301 파킨슨병 치료제가 거의 1조 3천억 규모의 대규모 기술 수출이 이뤄졌습니다. 올해 초에 나왔었는데 사실 우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대규모 기술 이전에 성공했던 거고 사실 파킨슨병 치매 치료 관련해서는 기술 수출이 이뤄졌던 국내 유일한 기업이 바로 ABL 바이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에 10억 6천만 달러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고요.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또 순매출액만 비례해서 상업화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꾸준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비해서 꾸준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적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치매 치료로 맞물리는 종목들이 파킨슨병 치료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이나 또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관련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인데 이번에 이제 미국의 바이오젠에서 알츠하이머병 관련해서 임상 3상을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결국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스타 종목이 나와줘야 된다. 그중에서 국내에서도 그래 치매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치매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 질병이라 보시면 질환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에 걸리면은 전체 치매의 한 30에서 50에서 60%가 치매로 걸리는 거고 또 이제 파킨슨병 환자 중에 30에서 40% 정도가 병의 어떤 말기의 치매 증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기술 이전 계약 파킨슨병 관련해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던 ABL 바이오가 또 치매 관련해서 대표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올해 이제 남학회에서 ABL 103과 또 ABL 105 전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 모두 항암 효과가 확인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꾸준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중 항체 플랫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술 수출 기대감과 또 그리고 이제 치매 치료 관련해서 대표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돼서 첫 번째 종목으로 ABL 바이오를 가져왔습니다. 네, ABL 바이오 이런 모멘텀들이 있는데 또 제약 바이오 섹터 요즘 시장에서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역시나 9월 27일에 최저점을 찍은 후에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ABL 바이오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조정 흐름이 충분히 나와줬고 직전 저점 라인대를 이탈하면서 최근에 6월, 7월 달에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반납한 상태입니다.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오늘 최근에 치매 관련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좀 갭상승이 나오긴 했지만은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합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18,50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 19,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23,000원 라인대를 설정해드리겠고 돌파 시에
25,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ABL 바이오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는 23,000원, 2차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8,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9월 초에 소개해드려서 거의 30에서 40% 이상의 큰 수익을 챙겼던 종목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바로 GI텍이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GI텍은 2차 전지 관련주인데 또 폐배터리 관련주로도 분류가 맞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GI텍 현재 시장에서 1%대 강세를 보이면서 3,335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GI텍은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GI텍도 마찬가지로 1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I텍도 포함해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정말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들과 함께 GI텍도 조금 더 속도를 내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일단 뭐 GI텍 같은 경우는 사실 9월 폭락장에도 거의 한 40% 이상의 강력한 수익을 챙겼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시장 여파로 지금 고점 대비 40% 가까이 급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상승폭을 일제히 다 이제 반납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지금 매크로적인 이슈에도 불구하고 LG 엔솔을 비롯해서 배터리 3사가 꾸준한 투자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또 GI텍의 어떤 슬롯다이의 어떤 수준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 시장이 워낙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어느 정도의 좀 안정적인 어떤 기술적 반등 흐름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1단을 말씀드리고 천천히 목표가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GI텍 역시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1단부터 시작하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GI텍의 슬롯다이 기술력은 정말 인증을 받았습니다. 네. 체크 포인트들 짚어볼게요. 네, 일단 뭐 GI텍 같은 경우는 이제 주력 부품이 이제 바로 슬롯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LG 엔솔을 비롯해서 국내 배터리 3사에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LG 엔솔의 슬롯다이 1위 공급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슬롯다이가 이제 뭐냐면은 뭐 2차 전지나 수소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제조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코팅 공정의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디스플레이 공정에서도 슬릿 노즐을 지금 그 초정밀 부품을 제조하고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GI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롯다이가 이제 수소 연료 전지에도 들어가고 2차 전지의 핵심 부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수소 연료 전지 또 그리고 2차 전지 또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핵심 종목으로 좀 부각되고 있고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9월 달에 가장 강력한 또 상승 흐름이 나와줬던 종목입니다. 2018년을 기점으로 최근에 주력 제품인 2차 전지 슬롯다이를 생산하기 시작했고요. LG 엔솔이 공급하고 있는데 매출 비중을 본다고 했을 때 LG 엔솔이 한 33%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SK온이 한 15% 그리고 삼성 SDI가 한 10%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어떤 코터 장비에 전극 슬로리를 일정한 패턴의 두께로 코팅할 수 있게 해주는 롤투롤 공정의 핵심 부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폐배터리 관련 수혜주를 묶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슬롯다이가 2차 전지를 이제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 부품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사실상 슬롯다이가 자동차로 따지면 거의 엔진과도 비슷한 흡사한 부품이기 때문에 슬롯다이가 앞으로 폐배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핵심 부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사실상 GI텍이 최근에 2차 전지와 또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 핵심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시장 여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뭐 세비캠이라든지 성일 하이텍 같은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시장 대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GI텍 같은 경우도 이 슬롯다이의 어떤 수주 물량은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폐배터리에도 핵심 부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GI텍의 어떤 앞으로의 성장성과 실적 성장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기준으로 지금 신공장의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작년에 천안 북부의 토지를 매입해서요. 현재 지금 토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신사업과 신공장이 완공이 된다고 했을 때는 현재 어떤 생산력, 캐파에 비해서 5배 이상이 증가하기 때문에 폭발적인 어떤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I텍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폭락장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40% 가까운 폭발적인 성장이 나왔던 종목인데 시장의 여파, 시장의 폭락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고점
직전 대비 최근에 상승폭이 거의 다 반납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LG엔솔과 배터리 3사의 어떤 투자 확대와 또 글로벌,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증설과 신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GI텍과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DI텍 같은 종목들이 가장 폭발적으로 반등 흐름이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돼서 두 번째 종목으로 GI텍을 가져왔습니다. 네, GI텍의 실적 성장은 앞으로도 밝아 보입니다. 네. 하지만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9월 15일에 최고점을 경신한 네. 후로는 시장의 하방 압력에 결국엔 맞습니다. 주가도 내림세를 보이고 말았는데요. 매수 시점과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고 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가파르게 상승 흐름이 나왔던 부분들이 그대로 다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달릴까 말까해서 GI텍을 소개해줬던 그 가격대까지 거의 다 내려온 상태이기, 그 이상으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가 부근이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 때는 3,00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 3,050원, 뭐 길게는 3,100원 정도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3,65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파 시에 4,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GI텍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공략주 리뷰를 하면서 랩지노믹스를 살펴봤었는데 랩지노믹스가 저희가 지금 달릴까 말까 방송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리고 일단 또 공개 방송 예정도 있는데 함께 안내해 주시죠. 네, 랩지노믹스가 지금 방금 전에 거의 7,000원 언저리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진단키트 관련해서 코로나 진단키트,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됐던 종목인데 그 거품이 다 꺼진 자리잖아요. 그래서 거품이 다 까졌다라는 거는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저출산 관련해서 또 이제 산전, 기여나 검사 관련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을 때 다시 한번 랩지노믹스가 추가적인 7,000원 라인대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또 치매 치료, 또 저출산, 인구 절벽 관련해서도 가장 대장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아까 익절 라인대 6,300원을 잡아드렸는데 다시 한번 2차 목표가까지 7,200원 라인대까지 차분하게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랩지노믹스까지 살펴봤는데요. 또 내일 아침 10시에는 매니저님의 공개 방송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